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소운세의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챙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소 아시죠? 시소. 또 놀이터에 가면은 시소 있습니다. 시소는 시소의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우리가 가운데에 축을 두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시소죠. 이게 어떤 천지 만물이 어떤 모양이라도 일종의 하나가 강해지면은 하나가 약해지고 하는 이런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데, 그게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는 음양이죠, 그죠? 음과 양,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가 약해지고. 그래서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자, 해가 뜬다, 양은 태양이다. 자, 태양이고, 이 음을 우리가 음을 달의 기운에 비유한다면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달이 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둠, 태양이 어두움이다. 어두움은 밝음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어느 부분이 강해지면 어느 부분이 약해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가족 관계에서도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잘 나가면 또 한 사람은 또 좀 처지게 돼 있고 이런 관계가 설정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원리에서 오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보면 흔히 이제 이런 어떤 작용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너는 왜 막 예를 들어 부모는 활동력이 강하다. 부모는 활동력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막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자꾸 번성이 되고 잘 되고 하는데, 자식들은 막 길을 못 패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그냥 이쁜 짓이라고는 그냥 뭐 안 아프고 그냥 밥 얻어 먹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번영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어떤 가족들 흔히 보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왜 오느냐. 어떤 이런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어떤 시소작용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가깝게는 부부간에도 이런 시소작용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데, 둘 다 이제 흐름이 좋을 때에는 보통 부부가 다 전체적으로 발전이 좀 빠르고 자식들이 좀 더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전체의 기운에서, 가족으로 친다면 이렇게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의 원판 위에 이렇게 엄마, 아빠,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자식들 이렇게 서 있다면 밑에 이렇게 축을 받치면 원판에 이렇게 각각 모서리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부모,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또 내려가죠, 그죠? 또 자식들이 이렇게 좀 번영을 하려면은 부모가 또 좀 쇠퇴를 하고, 또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이쪽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이쪽이 좀 낮아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시소작용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일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부모가 이렇게 번영을 잘 하고 있을 때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잘 안 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시소작용이 되죠. 보통 그럴 때는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그 활동을 삼기보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둘 다 그러니까 번영을 하려고 하면은, 자, 이쪽 편도 올라가고 하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떨어져 나가서 다른 시소 위에 올라타면 되겠죠, 그죠? 다른 시소 위에, 다른 공간적으로, 객지로 나가버린다든지, 부모와 떨어져 산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번영이 되는데, 또 그걸 또 못 보아내는 거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내 보내서 되겠나. 이제 그런 마음에 더 그냥 신경을 쓰고, 뭐 더 많이, 뭔가 밑을 닦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실제로는 어떤 작용 때문에, 이런 시소작용 때문에 그만큼 뭔가 투자를 해도 부모 가까이서 빨리 결과를 거두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뭐 운명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재물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상속을 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실제로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이 안 됩니다. 예. 운명은 상속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돈은 재물은 상속이 되지만 운명은 상속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보더라도 이 운명이라는 것은 각자 어떤 번영의 힘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를 보면 이제 이 부모가 이렇게 막 번영을 하면서 자식의 기운이 빨리 펼쳐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끌어안고 처음에는 막 신경 써서 해주다가 뒤에는 이놈 이러면서 그죠? 너는 왜 허구헌날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는 무자식이 발차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나가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저는 시소작용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 우리가 역학적으로 따져보면 원리적으로 이런 작용이 기본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학에서는 이제 어떤 가족 관계를 어떻게, 특히 이제 사주명리,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간지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어떤 해석 수단으로 삼죠. 이 간지의 어떤 모양새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가 설정이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갑을병정 이렇게 우리 태어난 날이 있죠. 각자 뭐 갑일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을일날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한데 각자 태어나는 날짜 예를 들어서 뭐 경일날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 경일날 태어났을 때 자 나머지 글자들과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나머지 글자들하고 그 관계의 어떤 명칭, 관계의 명칭을 뭐라고 하느냐면 육친이라고 합니다. 육친. 여섯 육자에 있어서 육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고기육자가 아니고 여섯육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혈육할 때는 고기육자 쓰지만 여섯육자 이게 육친이라는 것은 어떤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 이 글자와 나머지 글자와의 관계 그 관계를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갑부터 기본적으로 천간을 쭉 따지면은 갭까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러면 몇 개예요? 10개죠, 그죠? 그러면 10개인데 왜 육친이라고 했을까요? 육친이 있을까요? 이게 6개다라는 뜻인데 뭔가 이게 도대체 이제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 오행은 아시죠? 자, 오행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하면 이 경은 오행적으로 어디에 속해요? 금에 속하죠, 그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우리가 쭉 관계를 어떤 순환성이나 상생의 구조를 이렇게 맞춘다면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상생 서로 밭이 되어서 낳아주는 어떤 방향입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에 금은 수를 낳고 수는 목을 낳고 이렇게 어려우면 겨울은 무엇을 낳고 봄을 낳고 봄은 또 여름을 낳고 그죠? 여름 다음에는 더운 기운은 꽉 남아있으면서 또 차갑지도 않은 이런 어떤 그걸 보통 장하라고 이렇게 계절로 붙인다면 붙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오행적 토의 성질과 같은 거죠. 더 이상 펼쳐지지 않고 무성하긴 한데 더 이상 안 올라가죠. 그죠? 산천초목이 어떻게 돼요? 이 늦여름이 되면 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그죠? 안 자라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수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기운이 토에 속한다. 그리고 그 계절을 넘어서면 무엇을 낳고 가을을 낳고 또 가을은
겨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경을 우리가 경의 기운이 갑을병전 무기경신하면 갑을이 목에 속하고 병정이 화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기가 토에 속하고 경신이 금에 속하죠. 그죠? 그래서 경의 오행 옮겨오면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동적으로 자기가 많이 사용하고 자기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인자가 무엇이래요? 금이 된다면 이 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하고 각각 관계가 형성되겠죠. 요 가운데 보세요. 짝대기가 몇 개 형성되면 금하고 목하고의 관계, 금하고 화하고의 관계, 또 금이 토를 보았을 때의 관계, 금이 금을 보았을 때의 관계, 그 다음에 금이 수를 보았을 때의 관계. 그럼 관계의 명칭이라고 했죠. 그죠? 관계의 명칭. 그 관계의 명칭이니까 관계가 몇 개 형성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다섯 개 형성되죠? 예, 맞습니까? 이게, 저기 왜 다섯 개지? 하여튼 관계의 명칭이라 해요. 관계의 명칭. 예, 그리고 뭐예요? 예, 자기 자신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여기 자기하고, 자기.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개를 합쳐서 여섯 개의 그 친소. 멀고 가깝고, 또는 그 관계.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육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명칭을 이제 간단하게 명칭을 붙이면, 금이 목을 보면, 이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극 관계에서 내가 극을 하는 거죠. 그죠? 이 가을은 어떻게 해요? 가을이 오면 산천초목이 말라요, 더 자라요? 마르고 떨어지죠. 마르고 떨어지는 기운은 극한다, 또 억제한다, 제어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제어를 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 뭔가 필요성 또는 관계, 이게 형성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라고 그래요. 재.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면 밭이라 보면 됩니다. 내가 갈아야 할 밭. 즉, 자, 나는 내가 만약에 가을바람이다 이거죠. 노래도 있습니다. 그대는 무슨 바람? 가을바람. 가을바람이 오면 그 추풍에 추풍 낙엽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뭐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목의 기운, 즉 봄에 이렇게 막 자꾸 삐지고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추상, 그죠? 가을 서리가 내려서 싹, 그죠? 말려버리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갈아야 할 밭, 이게 뭐냐면 재예요. 재. 우리가 쓰는 재물재자와 그 의미가 거의 같다 보면 됩니다. 즉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아시겠죠? 그래서 밭이 넓어야 좋아요? 좁아야 좋아요? 그러니까 밭이 넓어야 좋겠죠? 밭이 넓어야 씨 뿌릴 곳도 많고 내가 마음대로 뭔가 내 의지대로 조절을 하는, 그죠? 그런 공간이 많아야 좋다는 거죠. 이게 팔자에서 이걸 재성이라고 하고, 이 재성이 어떻게 해요? 잘생긴 모양, 반듯한 모양일 때 어떻게 해요? 재물 인연이 많다. 즉 밭이 넓은 사람이 뭐가 많아요? 수학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근데 밭이 너무 넓으면 어떻게 돼요? 밭이 너무 넓으면 오히려 다 밭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밭을 돌볼 수가 없어서 대체로 이제 재물 인연은 이렇게 재물 인연은 약하지 않더라도 대체로 몸이 허약해지겠죠. 그렇겠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밭이 넓으면 내가 지금 몸은 하나인데 갈아야 할 밭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서는 또 이제 뭐 이 재를 뭐로 치느냐면 처, 부인이나 배우자, 그 다음에 처첩, 처와 첩을 상징하는 어떤 별이 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무엇을 만났을 때, 화를 만났을 때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 화는 뭐예요? 계절적으로 더운 여름이죠. 그죠? 금은 가을에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단단해지고 굳어지려고 하죠. 예. 감은 어느 계절에 맺힙니까? 예. 감은 맺히면 그게 천지만물의 이 열매가 주로 맺히는 계절이 예. 감이나 밤이나 그죠? 예. 전부 다 예. 단단하고 굳어지는 어떤 기운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때 이루어지죠. 그죠? 그게 금이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딱딱 굳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불은 어떻게 해요? 자꾸 굳어지지 못하라고 막 그렇게 펼쳐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펼쳐냄으로써 오행생극 관계에서 화가 금을 억제를 하게 되는. 예. 그래서 극을 받는다는 거죠. 예. 나를 극하는 존재가 뭐가 되느냐면 예. 관성이 돼요. 관성. 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막 갈아야 되는 밭이라 했죠. 예. 갈아야 되는 어떤 밭이 였다면 거꾸로 내가 막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하는 동제를 받는 관계다. 예, 그게 관성인데 이 관이 뭐냐면 말 그대로 벼슬 관자죠. 예,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본인이 소속할 수 있는 어떤 조직성, 사회성. 예, 그러니까 촌에 혼자서 아무렇게 냈을 때는 뭐예요? 길 가다가 그냥 소변을 봐도 돼요, 안 돼요? 보는 사람만 뭐 없으면 그죠? 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논두렁밭두렁에 화장실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회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 화장실을 찾아서 결국 자기가 행동을 절제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막 일어나서 막 넥타이 메고 막 움직여서 막 챙겨서 뛰어나가는 거 뭐 때문에 뛰어나가요? 예. 직장이나 사회활동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거죠. 무슨 작용 때문에? 이 관의 작용 때문에. 즉, 내가 뭔가 통제를 받으면서 내가 어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남자한테는 보통 그 사회조직이 되고, 또 뭐냐면, 우리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보면은, 이 관이 뭐냐면은 자식이 돼요, 자식. 자식. 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재성이 뭐가 되느냐면 처가 되고, 처별, 물론 거기에 이제 음양이 맞으면은, 음양관계 형성되면 정제, 그 다음에 음양이 치우침 편자 써가지고 편제, 그죠? 그 다음에 관성도 마찬가지로 음양이 다르면, 각각 음양이 다르면은 정관, 그 다음에 치우쳐지면 편관, 이렇게 해서 형체를 붙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일단 재성, 관성 이런 것이 처와 자식이구나.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성은 뭐냐면 보통 그 시가나 시모가 돼요. 시가 시모. 주로 이제 시모가 주로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냐? 뒤에 요거 관성은 뭐냐면은 이 불기운이 뭐냐면 여자는 뭐냐면 누구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좀 맞추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남편의 눈치를 보면 살아야 되죠. 그래서 가족 관계로 치면 물론 본인에게는 사회 직장이라든지 본인이 소속하는 어떤 조직도 됩니다만은 가족 관계에서는 이게 남편이 된다는 거죠. 남편. 그래서 이 남편을 낳아주는 즉 불기운을 낳아주는 존재가 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목이 재성이 되는데, 자, 이 목은 재성이 되고, 화는 관성이 되는데, 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때에 화를 낳아줬으니 시모다, 이거죠. 이 갈등도, 참, 이 고부 갈등이라는 게, 저거 마찬가지로 시소운세 작용이 오겠죠. 왜냐하면, 금하고 목은 근본적으로 예요. 가을 바람하고 봄 바람은 방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가을 바람은 자꾸 불어서 어떻게 마르고 굳고 떨어지게 하고, 봄 바람은 자꾸 올라가고 그죠? 올라가고 막 삐집고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부간에는 조화가 잘 맞게 돼 있어요, 잘 안 맞게 돼 있어요. 뜻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원리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가족 관계에서 그렇게 뜻이 잘 조화롭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서는 이제 관성이 되고, 자, 그럼 토는 뭐가 되면 토가 뭘 낳아주죠? 예. 토는 금을 낳아주죠.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예, 이 육신을 붙이는 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예, 인성. 도장인자를 써서 주로 나를 낳아주는 존재다. 나를 낳아주는 존재는 인성.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이 음양이 교차되면 정인, 음양이 치우치면 편인, 예, 편인이다 이거죠. 보통 남녀 구분 없이 그 인성은 예, 모친이 됩니다. 모친. 나를 낳아줬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형태로서 나를 낳아줬잖아요, 그죠? 그건 아시죠? 나를 낳아주는, 그죠? 자, 나를 낳아주는 존재로서 그 인성이 된다는 거죠. 토가. 자, 그 다음에 금은. 예, 금은 어떻게 돼요? 자, 금은. 나하고 생긴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1번 비슷하다, 2번 같다. 그죠? 예. 그게 금이 걸 만나면 모양이 기본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같아서 항상 뭐냐면 비슷한 어떤 방향성, 운동성, 이런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서 보통 비견할 만하다. 우리가 비견할 만하다 하죠. 그죠? 예. 비견이라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콩나물이 여러 가지로 그래, 콩나물 심으면 막 좀 더 큰 놈, 덜 큰 놈 있는데, 그죠? 덜 큰 놈, 덜 큰 놈 있는데, 길이가 비슷하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방향이나 기운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딱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날라하게 서로 서서, 예, 어깨를 나란히 하면, 그래서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견하고, 예, 비견하고, 또 음양이 다른 것을 써서 우리가, 예, 쓰는 것을 겁자라고 하는데, 이걸 뭐 같이 묶어서 비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뭘 붙여서 써요? 별성자를 붙여줬죠. 그죠? 보통, 예,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별성자를 붙여주는 것은 긍정적인 작용이 많이 있는 것.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하고 반대적인 개념으로 쓰는 것이 예, 살이에요, 살. 예. 무슨 살이 끼었다, 이렇게 하죠. 예. 역마살이 끼었다. 예. 그 이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부정적인 작용도 많이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것을 주로 살을 붙이고 긍정적인 걸 주로 성을 붙입니다. 자, 여기는 뭐 성이 없죠. 예. 성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비겁은 뭐냐면 우리 밥상에 밥을 차렸을 때 예. 반찬이 맛있는 반찬이 올라왔다. 자, 이걸 서로 다투는 관계가 누구냐 이거 형제들, 형제. 그죠? 형제. 뛰어놀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같이 뛰어놀지만 또 좋은 것이 생겼을 때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싶으면 형제도 가지려고 하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 또 그 경쟁이 심하면 어떻게 되죠? 뺏으려고 하겠죠, 그죠? 분탈. 가져가 버리려고 하는 어떤 작용도 있는 것이 비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 관계로 이렇게 바꾸면 예, 형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수가 이제 금이 수를 만났을 때 예,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금이 수를 만났을 때 내가 낳아주는 거죠. 가을이 뭐예요? 가을이 무엇을 낳고 겨울을 낳듯이 금이 수를 만나면 내가 낳아주는 관계로 밭이 된다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내가 낳아주는 관계를 식신이라는 별도 하고 음양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상관이라는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상관. 그래서 이 식신하고 상관을 같이 묶어서 그냥 보통 식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음양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제 음양관계에 따라서 식신을 같은 기운이 몰렸을 때 식신. 그러니까 경은 뭐예요? 경하고 신이 천간에서는 금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은 무엇에 속하고 음양을 따진다면 양에 속하고 신은 음에 속하고 그 다음에 임하고 개가 천간에서는 수에 속하는데 임은 양에 속하고 개는 음에 속해요.
그래서 경임을 그 생하면은, 이제 경임을 생하면 이게 똑같은 양간이죠. 이렇게 양간 몰려 있는 것을 관계를 식신.